이 뒤로 나가면 손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 있죠. 안 치고 다시 본절 오겠지, 본절 오겠지, 본절이 올 거야 하고 뚝배기가 딱 여기서 깨져요. 이런 데서. 그러고는 기가 막히게 다시 내려갑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한 고급 스킬들을 담아냅니다. 이 지지 저항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매물대라는 게 중요하죠. 매물대. 요게 매물대예요. 요 매물대. 여기에 캔들들의 몸통이 엄청 몰려있죠. 이 구간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매물대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물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매매에다가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매물들이, 물량들, 이 몰려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가를 볼 겁니다. 일단 여기에 매물대가 먼저 몰려 있었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몰려 있습니다. 앞으로 쭉 끌 거예요. 뒤로. 현재 차트는 여기까지만 진행됐다고 봅시다. 여기까지만. 그러고 나서 이 가격은 어떻게 되죠? 이 매물대 상단을 뚫고 올라가죠. 올라가서 어때요? 다음 매물대의 상단에 저항을 받으면서 여기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죠. 직전 매물대 상단에 여기에 저항이었던 곳이 다음 매물대를 형성할 때는 지지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요렇게 꺼놓고 혹은 이쪽 폭은 좀 더 작게 보면은 요 매물대에다 꺼놓고 상방으로 튀고 내려올 때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매수가 들어가서 여기서 뭔가 막혔다, 꼬리가 달렸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매도 청산을 하는 그런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물대를 활용한 매매법이에요. 자, 그리고 일단 두 번의 저항을 확인을 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매수를 받을 만한 근거가 되죠, 여기가.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매도 청산을 하는. 지지와 저항은 항상 꼬리 끝이 아니라 캔들의 몸통으로 지지 저항을 확인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몸통 여기다가 제가 꺼 놓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캔들의 몸통에다가 여기 몸통 있죠, 여기 몸통. 그리고 나서 여기가 뚫렸어요. 결국에는 지지를 계속 받지 못하고 뚫렸습니다. 뚫렸을 때 직전에 지지받던 곳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바로 저항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다시 이 라인은, 이 지지 라인은 뭐가 되죠? 저항 라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뚫리면은 다시 지지 라인이 되고, 이 지지는 지지가 나오기 전에 여기서 또 한 번 저항이 나와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요거를 지지 저항을 짜놓는 걸 요걸 뭐라 그러면 구간을 짜놓는다 그래요. 구간 짜기. 구간을 짜놓고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 구간에 닿을 때마다. 그러면 자, 이 지지저항 매매는 어떻게 하냐? 여기 가놓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해서 이까지 너무 깊게 빠져버리면은 손절치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은 그 다음 구간에서 청산하고 매수하고 청산하고 매수했는데 빠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를 한다. 왜 다시 어차피 돌아올 건데 왜 여기서 매도하냐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 있다고 칩시다. 앞전에도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매도로 접근을 했어요. 선물 매도. 숏을 쳤는데 물려버렸죠. 여기서 그냥 손절 쳐야 돼요. 그냥 안 치고 다시 본절 오겠지, 본절이 올 거야 하고 뚝배기가 딱 여기서 깨져요. 이런 데서. 그러고는 기가 막히게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손절은 항상 필수다라는 거. 그리고 구간을 짜서 매매를 한다. 요게 바로 매물대예요. 매물대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요. 요 매물대는 요렇게, 요 매물대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게 저항이자 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선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구간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오더블럭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몰려있는 이런 매물대, 가장 직전에 몰려있는 매물대를 딱 해서 여기다가 진입을 하는 그런 식의 접근법이죠. 오더블럭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이름 갖다 붙이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 자, 다음으로 또 매물대 한번 볼게요. 이거 다 매물대죠.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박스권 이러면서 쭉 올라오다가 추세가 바뀌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추세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해서 진행이 되죠. 요게 꼭대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자, 아까 이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을 기억하고 이 그림을 봅시다. 우리가 두 번째로 봤던 것이 여기에요. 그렇죠? 첫 번째로 봤던 곳은 여기입니다. 이것들을 앞으로 쭉 이렇게 이어봤을 때, 여기를 쭉 이어봤을 때, 이 이후에도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보이시나요?
그리고 좀 더 최근 것으로 보면은 이 부근에서 저항이 나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앞전에 이런 매물대들을 잘 산정을 해서 매물대들을 잘 보면은, 자 1차적으로 가격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가서 여기서 매물대를 형성을 했어요. 뚫고 올라가서 여기에 저항선이 있다라는 거를, 저항 매물대가 있다는 거를 확인시켜 주죠. 그러면서 내려가요. 여기서 다시 매물대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직전에 만든 매물대 하단에서 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쭉 오면은 이 지지선이 뚫리고 한번 저항을 받아요. 무조건 첫 번째는 그냥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빠지고 나서 리테스트니까 풀백이다. 이걸 풀백이라 그러거든요. 풀백. 그리고 뚫고 나서 확인하는 거. 뚫고 나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를 스로백이라고 하고, 스로백, 풀백. 결국에는 리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저항을 한번 받았고, 여기서 뚫고 올라와서 다시 지지를 받죠. 이 지지선에 지지를 받고 여기서 저항이 막혀요. 여기서 저항 막히는 거 확인 가능하고, 지지 받고 저항 막히는 듯 하더니만 다시 뚫고 올리고, 여기서 다시 또 한번 저항이 나오죠. 내려갔다가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다가, 박스권을 보이다가 다시 추세가 지속이 되죠. 하락 추세로. 그때 어디서 지지가 반등이 한번 나오냐, 이 부분은 뭐다? 지지선이었죠. 여기 뚫고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런 데서는 들어가도 본절치기는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왜 반등이 안 나왔냐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의 저항이 나왔던 곳이에요. 네 번.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강하죠. 10번이나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했던 곳이니까 여기서는 최소한의 반등이라도 나온 거예요. 그 다음은 쭉 빼서 여기서 다시 저항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번 박스권을 만들었죠. 박스권을 만들고 저항이 있다는 거 확인시켜주고 쭉 뺐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개미털기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힘이 좀 강했죠, 이때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서 이 매물대에서 저항 영역은 딱 여기다, 딱 여기다, 이게 아니라 이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곳을. 그러니까 스탑로스를 이런데 잡을 수 있겠죠. 이런 높은 곳, 고점 위에. 그래서 스탑로스 터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손절치고 다음을 기약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빠지고 저항이 확실하게 나오죠. 이렇게 지지 저항을 활용할 때는 빠지고 풀백에 손절, 직전 고점 잡고 진입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뚫고 올라가서 여기에 스로백, 다시 리테스트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리테스트에 진입을 해서 저점 손절 잡고 계속 홀딩, 홀딩, 홀딩 와서 여기서 이런 약세의 모습을 보일 때 그냥 청산하고 빠지는 거 확인하고, 이런 양봉에서 매도로 들어간다거나, 혹은 풀백을 기다렸는데 풀백이 안 왔다 그러면은 이런 반등 지점에 매수 대기, 그리고 반등 오는 거 확인하고 이런 데다가 매도 청산 혹은 매도 진입,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매물대를 활용한 매매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박스를 만들면서, 지금 이게 뭐냐면은 유로 달러예요. 유로 달러. 지지 저항 진짜 딱딱 보이죠? 쫙쫙 보이죠? 잘. 여기서 파동이라던가 힘의 개념이 조금 더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 지지선이 뚫릴지, 아니면은 이 저항선이 돌파될 확률이 높은지, 저항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은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지지 저항을 잘 지켜준다면. 비트를 한번 볼까요? 일단 자, 지지 저항의 개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지 나온 거 보이죠? 여기 저항 나온 거 보이죠? 그럼 구간을 어떻게 짠다? 이런 식의 구간을 짜볼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요런 구역, 요런 구역, 여기 저항이 보이죠? 그래서 저항 맞고 떨어진 모습. 그 다음 볼까요? 자, 여기 요거를 요 매물대부터 해가지고 요 매물대로 쫙 짰어요. 짰는데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매수를 이런 곳에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뚫리면서 내려오는데 이때 또다시 어떤 구체적인 게 나오죠. 구체적인 저항대.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계속적으로 저항이 맞는 모습, 저항 맞는 모습. 뚫고 나서 여기서 진짜 약한 양봉이 하나 뜨면서 이때 지지받고 다시 가는 흐름을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다시 또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리면 다시 이런 데서 저항이 나올 거라 생각할 수 있었고, 다시 뚫고 올라갔을 때 지지가 나올 때 매수 진입해서 이런 데서 한번 끊어볼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이까지는 들고 가는 건데 여기서 다시 고꾸라지죠. 이런 데서 이 직전까지만 해도 잘 지켜줬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미치기 시작했죠, 얘가.
그냥 뭐 들락날락거리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돼서야 이런 데서 저항 나오고 저항 나오면서 밑으로 나락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저항 구간을 짜보면은 요런 구간을 짜볼 수가 있겠죠. 요런 구간. 그 다음은 요런 구간을 짜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런 두 구간이 제일 메이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또 어떻게 되죠? 앞전에 있는 놈들 이런 저항대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정말 강한 메이저 저항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꽤나 긴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죠. 이해되셨나요? 지지와 저항은 항상 매물대로 그냥 보는 것, 구간으로 보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 이게 비트 1시간입니다. 자, 여기만 보자고요. 여기만. 다른 부분은 지워보겠습니다. 이 부분 다 지울게요. 자, 다 지웠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차트를 보고 있어요. 현재 여기까지만 차트가 진행이 됐고, 지지선을 여기다 끄어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다 끄어야 할까요? 1번, 2번.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입니다. 둘 다 끄고 제가 뭐라 그랬죠? 항상 구간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매물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까지 포함을 해준다면 이렇게까지 되겠죠. 여기 위에서 이 당시에 어떤 모습? 약세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여기서 숏을 잡고 6100이었어요. 여기가 6100에다가 매도 청산을 하자. 이게 왜 목표가를 여기로 잡았느냐라는 거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지지라는 거. 지지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 정말 여기가 유효한 지지인가? 라는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뭘 보면 된다? 이런 쫙쫙 빨아들이는, 확 밀려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돼요. 그러면은 아직 튼튼한 지지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여기 요 차트가 요 부분이에요. 여기 보이죠? 여기 그 뒤에 흐름이 어떻게 됐나 봅시다. 여기에서 계속 여기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이 구간까지. 그리고 이쯤으로 보이는 곳에서 이 위에서 이 윗부분에서 계속 매물대가 형성되는 모습. 그래서 매물대가 형성돼서 여기다가 위에다가 또 이렇게 그어주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그어주니까 지지가 나왔다가 결국엔 뚫리고 풀백 리테스트가 오고 떨어지는 모습. 자, 이게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예요. 한번 직접 차트에 대고 그어보시면은 유의미한 구간들을 보면은 신기하게 그 주변에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좀 중요한 스킬이에요. 지지와 저항이란 거는 유리벽이 아니다. 돌벽도 아니다. 근데 지지와 저항은 철조망, 그물망이라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형태예요. 내가 뛰어가서 머리를 팡 박으면은 쭉 하고 밀려나죠. 그래서 내가 특정 가격대를 이렇게 끄어놓고 이 뒤로 나가면 손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 있죠. 그거는 이 지지와 저항이란 거는 이런 철조망 혹은 그물망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오차는 허용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지지와 저항의 돌파에는 거리량이 뽑힌다. 그렇죠? 유리벽처럼 그냥 탁 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얘처럼 힘이 쭉 밀려나가면서 끝에 결국에는 찢어지고 그렇게 쭉 들어가는 그거의 돌파에는 거래량이 뽑힌다. 그래서 진짜 돌파냐 아니냐를 아는 중요한 근거는 바로 거래량이라는 거. 돌파 시에는 파동의 시작점,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 여기서 이 쫙 올라가는 이 빔의 시작이죠. 그렇죠? 이 시작점과 거래량에 따라서 돌파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돌파 여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저항대가 있죠. 다음 저항대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계속 돌파를 못했어요. 이 저항대는 여기서 돌파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자, 일단은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왔다가 파동의 이 시작점, 이 상승파의 시작점에서 딱 처음에 못 들죠, 당연히. 왜냐? 여기서부터 팍 튀어 올라왔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요. 일단 거리가 멀다. 거리가 멀면은 어떻게 되죠? 올라오는 길에 힘을 다 소진하죠. 그래서 돌파하기가 힘들다라고 보면 되고, 이 두 번째 여기서 다시 길을 모으면서 살짝 빼고 다시 올리죠. 거리가 가깝죠. 거리가 가깝고 가까운 곳에서 파파팍 튀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가 뚫릴 확률이 높아요. 그 시작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뚫린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먼 거리에서부터 쫙 올라오니까 여기가 뚫기 힘든 거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를 못 뚫었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당연히 못 뚫는다. 저항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활용해서 스캘핑이라든가 단타, 그리고 장기적인 분석도 가능해집니다. 요 지지 저항의 특성, 요게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지지라는 거는 트레이더들이
매수하려고 몰리는 곳이다. 저항이란 거는 트레이더들이 매도를 하려고 몰리는 곳이다. 이 지지와 저항의 변화는 개미들의 물림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떨어진 주가는 물린 개미들이 지쳐서 떠나야만 오른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비트코인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트맥스 비트코인 차트고요. 딱 보이는 저항대는 여기죠. 맞나요? 지금 위치에서 가장 강한 저항대는 여기입니다. 요런 저항대가 형성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말 많은 개미들이 여기서 좋다고 수익 잘 냈을 거예요. 6,000 부근에서 6,200, 6,300 요 사이에서 그냥 계속 공격적으로 매수 진입을 할 수 있었죠. 이때는. 근데 뚫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뚫리고 나면 개미들이 손절을 치나요? 손절 잘 안 치죠. 그러면은 어디? 바로 여기에다가 개미들이 엄청 물려 있어요. 수많은 개미들이 여기에 물려 있습니다. 자, 수많은 개미들이 여기 물려 있어요. 그럼 이 개미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 위로 올라오면은 본저가 오면 여기서 딱 봐도 그냥 지지선이었으니까 저항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산 가격이니까 이때 동안 너무 지쳤다, 매도를 하자, 최소한 절반이나 25%나 조금이라도 팔자 라는 물량들이 여기에 심리적으로 엄청 몰려 있어요. 그랬을 때 세력 입장에서 이 물량들을 다 받아내면서 여기서 사가지고 갈까요? 안 가죠.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지쳐서 카드값 내야 되고, 보험비 내야 되고, 자동차 보험비 이런 거 내야 돼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세력들은. 물린 개미들이 지쳐서 떠나면은 세력들이, 운전수들이 가격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 올렸을 때 개미들이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고, 그리고 밑에 있을 때 개미들이 얼마나 태워져 있는지, 올라가서 개미들의 매도 주문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침체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마냥 상승장 아니면은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은 침체됐어요. 가격 안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움직일 수가 없지. 계속 개미들이 떠날 때까지 횡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한 번씩 올리면서 테스트를 해볼 건데, 그때 개미들이 좀 덜 붙고 그리고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확 올리는 거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제일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오늘 강의의 핵심은 바로 요거죠. 지지와 저항은 철저한 구물망이고, 지지와 저항에서의 움직임에 따라, 시작점과 거래량에 따라 라는 건 결국에는 그 움직임에 따라 돌파 여부가 결정된다 라는 거. 지지와 저항이 돌파하면은 거래량이 뽑힌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은 항상 이런 박스로 봐라. 단기적인 거는 선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뚫었다 말았다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박스로 봐야 된다, 매물대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9년간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이 지지저항을 활용한 구간매매법, 이것만으로도 월 100만원 정도의 부수입을 올리는 거는 뭐 엄청난 난이도를 요구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당연히 행할 줄 알아야겠죠. 행할 줄 알려면 체계적인 훈련법이 필요하고 그 훈련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 훈련법을 지금 웹에서 제가 개발한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게끔 월백반 무료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법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시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승률을 2배까지 높일 수 있는 캔들 매매법에 대한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거의 매일 이러한 유료 강의급들의 영상이 이 채널에 올라올 겁니다. 채널 한 곳에서 투자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두시고, 체화까지 하셔서, 웹에서 체화까지 하셔가지고 진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고정 댓글 꼭 참고하세요. 고정 댓글에 월백반 코스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